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에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냉각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급락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피로감이 높고 지쳐있는 하루,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 하시면서 포트 종목들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봅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마무리 주식은 LG 이노텍입니다. 가격적으로 박스권 하단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복원력이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약세장 속에서 시장 반등 시 주가 복원이 빠를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이 올 때 복원력이 빠를 만한 종목들 좀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 이어서 들어봅니다.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K텔레콤입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 이제 해외 사업자들한테 망 사용료가 부과되면서 비용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 고배당의 그런 매력이 있는 점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급락장 속에 주목해야 할 개별 종목 모멘텀 또 전략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고배당의 매력으로 조금 단단하게 지켜내 줬습니다. SK텔레콤 꼽아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시장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담한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어려운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참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오늘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 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입니다. 루마니아가 현대로템의 K2 전차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오늘의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0.74%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보시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캐나다 광물업체 업무 협약 소식까지 지난주부터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주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3%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의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52주 신저가를 연일 다시 쓰고 있는데 오늘 주가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OCI입니다. 태양광 부문의 견조세 신사업 다각화에 속도감이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0만 원 이하로 내려와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93,300원입니다. 무려 4.9%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빠져서 대부분 파란불로 마감을 했죠. 이제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면서 호재도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로템도 루마니아가 현대로템의 K2 전차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호재에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하락장의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이 수주 가능성부터 조금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점인데 좀 오늘 그 부분을 이 주가가 반영하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지형상 그 많은 지상 무기가 필요한 또 동유럽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은
현재 뭐 60년대, 70년대에 들여왔던 이제 구소련제 전차들이 주력 전차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력 전차의 교체 시기가 좀 맞물려 있고 여기에 또 안보 위협까지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커지면서 세대 간의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맞이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한 3.5세대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추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또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제품이 K2 전차밖에 없고 또 미국과 독일에서도 또 전차탄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력을 좀 모방할 만큼 실전 배치된 지상 무기는 사실상 좀 유일한 대안으로 좀 떠오르면서 지속적인 좀 수주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동,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 주포, 능동 방어, 회피 이런 주요 기능을 통합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전부 좀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결정적인 경쟁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또 실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이제 그런 요건도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상 수준은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까지 좀 열어서 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훨씬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좀 뭐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전 고점 부근에 있었던 한 3만 원 선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도 이제 아래 꼬리를 이렇게 좀 달았던 만큼 역시 이 대기 매수세는 어느 정도 확인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매수세 유입이 좀 예상되고는 있긴 있습니다만 시장 하락 영향 때문에 당분간 곧바른 반등보다는 약간의 좀 횡보 구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좀 멀리 봤을 때 방위 산업 전체에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3만 원 정도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위 산업전이라고 하는 DX 코리아 2022가 어제까지 열렸다고 하는데 현대로템, 한화, 방산 3사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등 무려 350여 개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개최가 됐다고 하는데 어제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혹시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좀 덕력을 좀 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갔는데 이게 방위 산업전인지 아니면 드론이나 뭐 로봇 뭐 이런 또 XR 이렇게 첨단 기술을 뽐내는 자리인지 좀 착각할 만큼 굉장히 이제 최신 기술들이 좀 집약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봤었고요.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차나 뭐 자주포 이런 무기 플랫폼도 물론 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만 풍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뭐 탄약, 미사일, 장약 뭐 이런 어떻게 말하면 컨텐츠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눈길을 얻었고 오늘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한화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이렇게 좀 크게 좀 뭐 두들겨 맞는 이제 그런 주가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화 시스템이 선보였던 최첨단 레이더 그리고 드론 위주의 그런 전자전 이런 것에 좀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50개국에 가까운 많은 바이어들이 이제 수요일 금요일 좀 다녀갔었던 것 같고 각 부스에 있었던 담당자들의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들뜬 이제 그런 모습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XR을 이용한 이제 전투 시뮬레이션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방산 쪽에서 오히려 메타버스가 먼저 구현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메타버스가 이제 허상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고요. 일단 저는 거기서 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저를 뭐 속된 말로 좀 꽂혔던 그런 종목은 이따 내여주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워낙 또 뭐 밀덕으로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녀오셔서 또 이런 내용들을 전해주셨는데 내여주 시간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방산 업체들의 그래도 뭐 어떤 좀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50만 원을 이제 넘어서 좀 잘 갈까 싶었는데 지금 좀 꺾였어요.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지난주부터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곤 있습니다. 뭐 배터리 핵심 원재료를 생산하는 캐나다 광물업체 세 곳과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예, 뭐 최근 들어서 이번에 나온 캐나다 광물 업체뿐만 아니라 호주의 코발트라든지 인도네시아의 니켈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확보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밖에도 최근에 뭐 라이사이클 지분도 확대하면서 폐배터리 쪽도 지금 진출 뭐 한다라는 소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레이아도 이제 분리막 사업 진출한다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캐파가 580만 기가와트까지 올라가면서 1위인 중국의 CATL과 격차를 계속해서 좀 좁혀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027년도에는 700기가와트까지 지금 생산 캐파를 늘릴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캐파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들 광물을 미리 사전에 확보하면서 미래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광물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수급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리스크 해소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이번에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환율적인 측면인데요. 환율이 그 원화가 10원 상승했을 때 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증가한다라는 이제 리포트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 2분기가 1,200원 한 중반대 정도의 평균 환율을 유지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1,300원 중반대 정도까지 3분기에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3분기 컨센서스가 대략 한 4,1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율 효과 감안시 5천억도 충분히 좀 넘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지금 이번에 그 이 감익을 염려하는 역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도 이렇게 조금 돋보이는 실적을 보여준다면은 그래도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환율 효과라고 하셨는데 오늘 환율이 1,430원을 이제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수출에 대한 그 상승분을 또 이렇게 매출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5천억 이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하지만 이제 그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또 이제 시장의 상황이 꺾이면서 지금 가격대가 다시 44만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전략을 저희는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예, 뭐 이제 흔히 뭐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좀 옥이 될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만 원 근처 이제 돌파를 했다가 최근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 단기적인 이런 상승 추세는 다소 좀 밑으로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61선을 위해서 유지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대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도 한번 전략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가 요즘 장세에서도 대형주 중에서는 뭐 LG 이노텍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두 종목만 그래도 좀 가져갈 만하다라는 말씀을 쭉 드려왔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전략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1선 근처 분할 매수 전략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지지가는 61선 위치하고 있는 43만 5천 원 그리고 단기적인 저항은 일단 직전 고점 51만 6천 원이고요. 뭐 중기적으로는 60만 원은 뭐 또 그런 좀 저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SK 하이닉스 점검을 하겠습니다. 긴축 공포에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세 가속화에 이 반도체 업황이 어둡다 보니까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다시 쓰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정말 그 답답한 그 마음만 듭니다.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네, 뭐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고 있으면 진짜 보면 볼수록 이거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게 적자를 내는 회사도 아니고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 재고가 늘어가고 수요가 좀 줄어들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간 뭐 10조 언저리를 버는 그런 기업에 이 밸류가 너무 이제 하단까지 내려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60조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자본 총계가 지금 66조 정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보유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내년 내후년 감익이 나오더라도 이게 적자 전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연간 6조 7조 단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영업이익의 30% 40% 감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한 6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언더밸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론적으로 이 올라가고 있는 할인율, 그러니까는 이제 금리죠. 이 증가 속도를 실적 증가로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펀더멘탈의 기대치 축소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는데 역시 이제 이런 투심 이탈이 역대급
밸류 하단에도 매수를 좀 실종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금리 속도가 누그러지든 아니면 이거를 다시 이겨내면서 뭔가 이제 분기에 실적을 돌려 세우든 뭐 둘 중에 하나가 됐던 간에 투자 심리를 좀 되돌릴 만한 그런 이벤트, 그나마 DDR5 출시가 좀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좀 뒤로 밀렸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한 7, 8만 원대에 좀 다 횡보를 좀 가져가면서 어쨌든 이 신뢰를 높이는 저점 구간을 만들어가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뭐 양봉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최저가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는 곧바로 살아나기보다는 무조건 이거는 횡보 국면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이제 종가가 82,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사실 한때는 뭐 하이닉스 9만 원대 되면 모두 막 담는다 뭐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요즘엔 참 가격이 좀 의미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매물대도 거의 받쳐주지 못하는 때고 기관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현 가격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대응을 어떻게 좀 해 나가 볼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오래 보유를 하신 장기 보유자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뭐 하이닉스 오늘 사서 내일 파시는 분 잘 안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거 정말 그 긴 채널상의 그런 하락인 것 같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달러로 보면 훨씬 더 저렴한 국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은 역시 이제 레벨단 자체의 어떤 하락, 그러니까는 새로운 레벨단이 이렇게 새롭게 좀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이제 기관의 방어적인 이제 오늘 같은 기관의 방어적인 이런 프로그램 매수 외에는 딱히 좀 선별적인 매수가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긴 호흡에서 뭐 분할 매수 정도는 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탄력을 바로 일으켜 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뭐 강조드립니다만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하락 후에 저점의 신뢰를 높이는 횡보 구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횡보로 저점을 잘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방향을 좀 모색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OCI 보겠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사업 호실적으로 배터리, 도시개발 그리고 바이오까지 이제 신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속도를 좀 붙여 나가고 있는데 OCI가 태양광 이외의 사업 경쟁력을 어느 정도나 좀 보유를 하고 있나요? 일단 최근에 뭐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신사업 진출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OCI도 자회사 OCI 솔라 파워를 통해서 현대차와 폐배터리 관련을 재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ESS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지난 연초에 있었는데 아마 이제 올해부터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합작법인을 통해서 음극재 재료 피치 공장을 이제 내년부터 준공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성공 여부, 뭐 아직까지 진출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고요. 기존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거두진 못했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전체 매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인천에 13,000세대 거의 뭐 미니 신도시급의 그런 이제 분양 사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사업이 계속해서 적자였는데요. 작년에도 480억대 적자였고요. 그런데 이 사업부가 올 1월 달부터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143억 흑자였는데요. 2분기에도 258억 흑자로 계속해서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이제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분양 수익이 대략 한 2조 원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미운 오리 새끼에서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사실 OCI는 태양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중국 업체가 증설을 한다라고 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습니다만 실제 가격은 거의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3개월 대비 한 25% 정도 상승해 있고요. 최근 1개월간 가격은 오르지도 않지만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EU나 미국이
이런 불법 노동을 통한 생산을 금지한다라는 소식 법안 지금 둘 다 지금 발의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법안이 나오면 OCI는 상당히 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점들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태양광, 뭐 미국, 유럽 이렇게 나올 때도 모듈 업체인 하나솔루션은 잘 갔지만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에 좀 가지 못하다가 10만 원 이제 넘겨보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또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을 좀 보니까 한 달 누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만 지금 매수를 굉장히 했고,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9월 들어서 계속 뭐 20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좀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사실 OCI가 지난 9월 8일 날 원래 중형주에 있다가 대형주로 편입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대형주로 바뀌면서 기존에 사실 원래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대형주 편입해서 수급 들어올 이런 패시브 자금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중형주 쪽에 있을 때 들어왔었던 이런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 오히려 더 안 좋았었던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9월 8일 리밸런싱 이후에도 수급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수급적인 악화 요인도 뭐 시장의 이런 변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하게 이런 당한 측면들도 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최근 들어서 이 태양광 이 좋은 이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 8월 고점 이후에 하염없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지금 최근 저점 갱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올 연초에 있었던 이 84,000원대의 저점까지는 이탈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지지 가격은 올 1월 달에 있었던 이 가격 저점 84,000원 부근은 지지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두 번의 큰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한 번 있었고 이번 달에도 한 번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고가 수준이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정도가 좀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좀 저항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오늘 현대로템,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그리고 OCI를 만나봤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계좌를 열어보기도 겁나고 종목을 보는 것조차도 좀 공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또 이럴 때 우리가 모멘텀이나 전략을 잘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보겠습니다. 박수진 MC. 네, 박수진입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매각 이슈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로템, 셀트리온, 그리고 2차 전지주인 LNF, 코스모화학, 또 그 외에도 한일사료, 가온칩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대우조선해양, LNF, 두산에너빌리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나그룹으로 통매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4개월 만에 최고치인 26,000원까지 치솟은 후 상승세가 조금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13%대 상승을 유지하며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LNF는 지난주 개인들 순매수 1위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들은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주가는 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금요일 5,400억 규모의 사우디 열병합발전소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주가는 8월 말 고점을 찍은 후 꾸준히 하향세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낙폭을 더 키우며 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부터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그룹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향후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네,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 안에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고 현재 자본 총계가 1조 5천억 원 수준, 여기에서 영구채를 감안하면 2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한 2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인수를 통해서 좀 자본의 이슈를 해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구간에서는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단계에서 추격을 해서 매수를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장 마감 이후에 그 매수를 해가는 주체,
주체 같은 경우가 이제 증자를 발표하면서 참여하는 2개 기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시스템 2기업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유례 없는 거래량이었습니다. 최근에 6개월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을 수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을 주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주가가 딱 저항 국면까지 현재는 와 있어요. 저항 국면까지 와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주가가 안착을 해야지 한 번 더 시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단가에서 저항을 받고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 염두에 둬야 되겠고 저항가는 33,000원 구간입니다. 이 33,000원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자본 총계 부분을 이제 이슈가 없는 걸 감안했을 때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지가는 23,000원입니다.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다 소멸이 된 상황에서 좀 오늘의 과도한 상승이 이 조정이 나오면 한 23,000원대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지가는 23,0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추격 매수는 절대 자제하고 또 매수 주체들이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변동성을 꼭 유의하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이어서 LNF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가운데서도 하락폭이 꽤 컸는데요. 외국인은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데 개인들은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응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네, 이렇게 거래를 수반한 이틀 연속의 하락 같은 경우는 통상 그 하루 정도의 주가 조정은 또 추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주가 상황에서 현재 그 밸류에이션 수준을 대입을 해 보더라도 그렇게 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로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대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지가 같은 경우는 조금 주봉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한 16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구간은 그 재무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더라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항대는 23만 원 수준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락이 나온 시점, 이 시점까지는 다시금 반등 시에 반등이 가능하지만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 저항가, 지지가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산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주가가 8월 말 고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하향세를 찍고 있는데 어디쯤을 바닥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일단 공매도 비율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매도 비율이 해소가 돼야 되고 이 해소 단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적으로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돌입을 하고 있지만은 LNF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좀 거래를 수반한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바닥을 쉽게 예단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기도 하고 공매도 비율 같은 경우가 줄어들지 않으면 주가의 레벨은 한 단계 더 다운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전저점 수준까지 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2월 15일 저점까지는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봉을 통해서 좀 긴 시기를 놓고 살펴본다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주가의 레벨 다운이 가능합니다. 14,200원을 지지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항가는 이 블록디를 돌렸던 시점인 24,000원 같은 경우를 저항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대우조선해양, LNF,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전략까지 점검해 봤는데요.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형주를 만나보는 체크인 스몰캡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첫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핑크가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걸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려왔는데 하지만 주가 하락세는 이 블랙핑크의 1위를 업지 못했습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주봉상으로 121선도 하회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데요. 어디에서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하락이 좀 뼈 아팠어요.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공매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BTS 이어서 영국과 미국의 이제 주요 앨범 차트를 석권하는 이제 그런 기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총 1조 밑으로 떨어지고 오늘도 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시장 탓에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포화 상태죠. 지금 아이돌 시장이.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수익을 글로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이제 걸그룹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은 그래도 시장 핑계를 좀 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싱글을 발표를 하면은 이제 거점 투어를 하게 되고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을 때는 이제 월드 투어를 하게 되는 게 일단 이 아이돌들의 불문율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10월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분기부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컨센서스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할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 이제 이 전반적으로 아이돌의 좀 세대 교체 속에서 이 대형 소속사 아티스트의 손익분기에 따라서 수익성 여부가 굉장히 많이 좀 갈리고 있는데 YG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아티스트였던 이제 빅뱅 그리고 위너까지 좋은 실적을 좀 냈었고 여기에 이제 블랙핑크까지 실적 개선 영향을 좀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고심했었던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뭐 차트를 보면은 진짜 9월 들어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그야말로 뭐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를 바닥으로 설정을 하고 접근을 좀 해봐도 좋을지 가격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전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저점이 지금 한 45,000원 선 정도에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나타냈었던 이제 그런 전 저점을 추가적으로 뭐 깰 것 같지는 않고 이 안에서 이제 뭔가 좀 반등을 마련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핑크 베놈이 나온다는 얘기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뭔가 만들지 못하고 하락했던 게 조금 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했었던 부분이 이제 기관들의 선호도가 SM으로 좀 쏠리면서 이 이제 수급이 좀 꼬였었는데 아무래도 기관들도 좀 저점 인식이 좀 나오는 그런 시기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저는 뭐 한 42,000원 뭐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45,000원 전후에서는 저점 반발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앨범 차트 1위를 찍은 만큼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호재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하는 이제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월드 투어를 하게 되면 환율에 대한 수혜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향후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 이어서 한미글로벌 보겠습니다. 이제 건설 사업 관리 업계 1위 업체로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8월 말부터 정말 급등세를 잘 이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주춤을 하다가 오늘 무려 17% 급락을 하면서 21선을 하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급락 배경과 모멘텀부터 점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한미글로벌을 선정한 이유가 지난주 금요일도 사실 장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특정 섹터의 종목군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틈새 시장은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오늘은 전체 시장에서 지금 상승 종목 수가 102개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다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한미글로벌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네옴시티 관련주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주를 물론 많지는 않지만 230만 달러 수주 계획 그런 건 때문에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그냥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엔 꾸준한 회사였습니다. 꾸준하게 이익은 꾸준한 회사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지난 8월 달이었죠. 8월 말경 상한가, 첫 상한가를 한번 들어간 다음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물론 단기적인 이런 상승하던 추세는 이미 좀 이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등 줬을 때도 그 가격에서 다시금 되밀리는 모습도 좀 보여줬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거래는 그렇게 많이 실리면서 급락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 그나마 좀 위안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 가격은 첫 상한가 들어갔었던 17,900원 일단은 요 수준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일단 전고점을 과연 탈환할 수 있을지 여부. 이 종목이 만약에 탈환을 한다면 시장도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에 좀 탈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가는 종목은 그래도 좀 강하게 잘 가줘야지 또 우리가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체크인 스몰캡 YG엔터 그리고 한미글로벌 전략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개별적인 모멘텀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중소형주 전략도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종목을 부탁해 만나보겠습니다. 박수진 MC. 네, 함께 격려하고 종목 상담 받고 거기에 상품은 덤으로 가져가는 네 종목을 부탁해 이어갑니다. 주식창 시청자 참여를 통해 종목 궁금증 남겨주시면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소통을 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은품 받으실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전과 ST팜 상담 올려주신 1600번님 그리고 3995번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주식창 시청자 참여를 통해 종목 궁금증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종목 궁금증도 풀어드려야겠죠. 먼저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8,800원인데 매도 타이밍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락장에서도 빨간불 켜내면서 22,25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지금 수익권이신 것 같아요. 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네. 그 시장의 방어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한국전력 대표적인 이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약하면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 조단위로 우려가 되고 있지만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점까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9월에 저점이 18,900원을 형성하고 이렇게 좀 주가 같은 경우 단기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차익 실현을 뒤로 하고 오늘 다시금 이 차익 실현을 메우는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거래가 더 수반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오늘의 250만 주의 거래 이상을 수반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 21,000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합니다. 저항가는 짧게는 21,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지지가는 18,900원인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국전력과 같은 종목은 저항가까지 도달 안 하고 조정이 다시금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와 함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시장과 반대로 가는 그런 종목이겠네요. 이렇게 네 종목을 부탁해를 통해 고민되는 종목 상담까지 해드렸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여주는 잠시 후 공개할 내일을 여는 유망주를 뜻합니다. 내여주 검색하시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거기에 상품은 덤으로 받는 네 종목을 부탁해 주식창 시청자 참여를 통해 종목 궁금증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소통해드리고 사은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가는 주식창 참여 방법 참고하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많은 종목들 속에서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열어가는 유망주 제시를 해주시죠. 정경민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 네, 뭐, S&T 중공업 가지고 오셨고 지금 이성웅 이사와 김성준 차장님, 부장님은 따로 지금 제시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이게 좀 수급을 보니까 장 막판에 주식 선물 외국인이 1조 넘게 담았더라고요. 좀 희망을 담아서 저희가 내어주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S&T 중공업이 이제 주말에 다녀오신 그곳에서 네. 보신 그 종목인가요? 네, 뭐 오늘 장에 이렇게 종목의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갔다 온 티는 좀 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용감하게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관심이 좀 많이 갔습니다. 일단 뭐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 좀 몇 개가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었어요. 먼저 보이는 게 이제 트랜스미션 서스펜션 쪽이고요. 이제 이런 장갑차나 전차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 좀 작게 보입니다만 이게 이제 천궁 2에 들어가는 제어 장치까지도 이제 아우르고 있는 이제 이런 부품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K9, K10 또 이 탄약 보급차, 이제 레드백까지 아우르는 1000마력짜리 트랜스미션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좀 핵심적인 걸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1500마력짜리 파워팩입니다. 이게 이제 K2 전차에 들어가는 이제 여기 써 있죠. 트랜스미션과 엔진이 지금 결합된 이런 부분이었는데 원래 이거를 좀 독일제를 썼었어요. 근데 네. 이제 S&T 중공업 또 이제 현대 로템이 이제 함께 개발을 하면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이제 모든 수주가 된 그런 전차에 탑재가 될 예상을 이제 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이제 무인기 그다음에 드론까지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이제 그런 부품사로 좀 종합 방산 부품 업체로 좀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봐가지고 이걸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원래는 이제 정밀 가공 이제 기계나 또 큰 트럭에 관련된 이제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이제 좀 이 정밀화되고 이제 고도화되면서 이런 방산 부품의 최일선에 있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좀 거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1,500마력이 넘는 이제 그런 이 엔진들, 파워팩도 좀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됐고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주를 받는 대로 다 이제 실적으로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 뭐 천마나 비호 같은 이제 전술형 장갑차에도 다 들어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관포 같은 경우도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산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일단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고 순이익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났었는데 반기만 보더라도 좀 충분히 났었는데 하반기 수주량에 따라서 좀 증액이 될 거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뭐 3천억 남짓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저는 뭐 한 시총 한 5천억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총이 3천억인데 매출액이 어쨌든 3천억이 넘어서는 회사네요. 좀 알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산의 전체적인 부품사로 좀 트렌디하게 체질과 좀 수익을 챙겨볼 수 있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오늘 어쨌든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올랐는데 가격 전략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일단 이게 그 수주 소식이 나오기 전에 가격대가 뭐 한 8,000원대, 9,000원대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하락으로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도달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수주 소식이 나면서 12,000~13,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상승의 거의 절반 정도를 좀 뱉어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과거에 이제 수주 전에 가격까지 좀 하락을 했다라면 굉장히 좀 많은 하락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좀 윗꼬리는 그래도 좀 달았습니다만 거래량도 제법 늘어나는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회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여기서 좀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이제 기관들 수급도 좀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제 전고점 한 12,000~13,000원대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나타났었던 이제 긴 이 박스권 안에 여기가 아마 이제 좀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부근까지 온다고 하면 좀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딛고 이제는 좀 돌아서려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차트입니다. 12,000원, 13,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김성준 부장님의 내여주 따로 제시를 해주시지 않으셔서 지난주 이제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제시를 해주셨던 인탑스부터 보겠는데 3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 이제 상승폭을 이제 좀 반납을 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어요. 가격 전략 다시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난주 초반 내내 괜찮았는데 금요일부터 해서 오히려 제가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는 오히려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까지 좀 밀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특별하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의미 있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그래도 시장보다도 상당히 강한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다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제시했던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하단부를 유치했었던 27,500원대, 300원 정도 됩니다. 그 가량을 제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뭐 가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테슬라의 AI 데이 모멘텀 단기적으로 있긴 합니다. 물론 뭐 그것이 뭐 특별하게 뭐 이익으로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약세장 속에서 뭐 하나의 작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들을 좀 이미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사실 오늘도 그렇게 수급적으로는 크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는 소폭이나마 양매도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거의 양매수 분위기로 좀 이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수급 상황으로도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5,000원 돌파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제가 지난번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렸는데 물론 시장이 녹록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도 보겠습니다. 이제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손절가로 3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6% 밀리면서 3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의 종가가 28,000원대인가요? 뭐 그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볼까요?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손절가를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시장이 다소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까지 좀 드려서 사실 종목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바이오플러스가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3만 원 이탈을 하면서 28,600원 종가했는데요. 이게 신용 비율이 다소 좀 높았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좀 이제 신용 반대 매매성의 이런 좀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오히려 외국인들은 5만 주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일단 수급적으로도 좀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은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물론 답답한 시장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버릴 자리는 아니다. 그냥 좀 참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보유하는 영역으로 이제 지금까지 손절 안 하셨다면 좀 보유하는 영역으로 가져가고 로보티즈도 보겠습니다. 오늘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 좀 시세가 나왔는데 로보티즈 손절가 아주 짧게 가져가자라고 하셨잖아요. 점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제가 뭐 지난 금요일 날 종가 27,000원보다 이제 1,000원 밑인 26,000원부터 좀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뭐 투자주의 걸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다른 로봇주보다도 좀 하락폭이 좀 컸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물론 장중에 살짝 이탈을 하긴 했었습니다.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11선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전의 고점 수준 살짝 이탈은 돼 있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된 모멘텀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늘 뭐 거래가 크게 나오면서 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한번 좀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목표 38,000원대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시장 상황 감안해서 일단 3만 원 선 부근에서 한번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주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밀렸어요. 8% 밀려가지고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떨어진다고 하고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어려운 질문들 드리는 것 같아서 세 분께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 또 SM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볼 텐데 이제 상승세로 77,000원을 넘어갔던 주가가 사실 8만 원 이상 좀 날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꺾였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7만 원을 좀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지금 뭐 가격 기준으로는 7만 원에 우선 또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66,000원대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10% 조정이 나오면 한 1조 5천억 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간에 나올 수 있는 이익이 한 1,000억 원 정도 수준. 여기에서 주가 수익비 한 10배 수준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더 생각을 해볼게요.
거둘 수 있는 수익에서 할인할 수 있는 부분, 금리 인상, 그다음에 여기에서 비용 감안하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는 1조 3천억 원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땐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사실 우리가 종목들을 그래도 좀 공부를 해놔야 또 턴어라운드 될 때도 잡아볼 수 있으니까 모멘텀들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 장 막판에 조금 주식 선물을 매수를 해준 점도 있고 지금 미국의 선물도 좀 상승으로 돌아서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장입니다. 내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경민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뭐 일단 오늘 막판에 개인들이 한 또 700억 정도를 또 이제 그 반대매매 회피 물량으로 좀 던져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기관과 외국인이 그냥 건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나왔고, 외국인이 이제 장 막판에 선물을 이렇게 샀다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죠. 그렇다고 이제 현물을 많이 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동성 국면은 이제 다소간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저는 내일 오전에 반대매매만 좀 거쳐내고 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반등을 시도할 걸로 봅니다. 근데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좀 과매도 그리고 또 빠른 하락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또 일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내일 시초가만 좀 피하시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시고, 또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 또 흐름을 보시고 또 다른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장도 좀 상승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내일 반발 매수 좀 강하게 들어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정경민 차장의 S&T 중공업 만나봤고요. 지난번 종목들도 저희가 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모멘텀 그리고 밸류에이션 잘 좀 확인을 하시면서 신중한 투자로 나의 자산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저희와 함께 잘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나의 자산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방법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